네, 달생유 필름입니다. 오늘 1단원은 어떤 거지, 주제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난데.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고요. 교과서는 16, 17, 이게 끝이요? 16, 17쪽만 하면 끝인가 봐. 16, 17쪽입니다. 자주적인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주적인 생활이죠. 자주적인 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주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이어달리기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달리기. 싫어 안 할 거야. 팽 돌아서서 가버리는 현수를 보며 달리기 연습을 하자고 했던 덕이와 지혜는 머쓱해졌습니다. 인물이 벌써 3명이 나왔네요. 덕이와 지혜는 얼른 현수를 쫓아갔어요. 현수야, 조금 더 연습하면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연습하면 뭐하니? 난 자신 없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른 친구들이 비웃고 무시하잖아.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나아. 그랬어. 근데 딱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 가요. 그죠?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수는 지난 체육 시간에 자신이 넘어진 것을 보며 웃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덕이가 현수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더 같이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께서도 처음보다 실력이 향상된 모둠에 점수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셨잖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지혜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렇지. 난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 실수해서 다시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 난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이 친구는 선생님은 그래도 되게 이 친구가 솔직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생각보다 솔직한 모습은 괜찮은데요. 덕이와 지혜가 얼른 현수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어. 야, 이렇게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으면 넘어가 줘야지. 네가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이거 딱 알지? 위로할 때 딱 기본 콤보예요. 너의 마음 이해해 주는 거, 그치? 사실 나도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 달리기 말고는 잘하는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의 정석이에요. 위로의 정석. 위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유명한 선수들도 학생이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을 거야. 그때 뒤늦게 연습하러 온 영훈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영훈이 왠지 느낌이 싸죠? 영훈이 때리고 싶은데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그래. 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내 실력 정도는 되어야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거라고. 야, 얘 정말 어떻게 해? 야, 너 정말 너네 반에서 좀 이렇게 너네 반에서 소외받고 싶냐? 너 이 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정말 그럴까? 덕이와 지혜 그리고 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고개를 갸우뚱한 정도였으면 다행이지. 얘한테 막 욕하고 싸우지 않았잖아. 그게 어디야? 굉장히 선생님 그것만 해도 칭찬해 주어야 할 일일 것 같은데 영혼이 나쁘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는 항상 달리기를 할 때 그 반에서 한 4명? 4명에서 5명 정도를 뽑아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1, 2, 3등 한 친구들을 뭐 도장을 찍어주거나 그렇게 했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선생님 때는 어땠냐면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한 8, 9반까지 있었어요. 8, 9반까지 있었고 각 반에 한 명씩 9명이 줄을 섰어.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쓰는 거야. 선생님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엄청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선생님 이 집 어른이잖아요. 한 번도 도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등, 2등, 3등 도장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이제 한 5, 6학년쯤 되면 너무 달리기를 못하는 게 부끄럽고 그렇더라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어른이 돼서 지금 생각하면 뭐 누구나 꼴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6학년 때 배가 아프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달리기를 안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뭔가 창피한 행동이에요. 자주스럽지 않은 행동이었죠. 근데 5, 6학년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현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서 선생님의 몇십 년 전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되게 자주적이지 못하고 창피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달리기를 잘할 순 없잖아요. 그 친구는 달리기 말고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조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 창의톡톡 한번 볼게요. 창의톡톡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필기를 키보드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자주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현수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어요. 현수는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도 되게 후회가 됩니다. 자신감이 없고 놀림을 받을까봐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랬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더 창피했던 건 뭐냐면 그때 6학년 여학생들은 그런 미션 달리기 이런 걸 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되게 예쁜 아이였거든. 안경 쓴 남자애랑 달리는 거 미션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미션을 못 할까봐 선생님이 같이 달려줬단 말이야. 너무 나쁘지, 뭔가. 지금 생각하면, 그쵸? 영훈이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영훈이의 말과 행동, 선생님의 경우, 이거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그쵸?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덕이와 지혜의 말에서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덕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지만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속상해하지 말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보면 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실력이 향상된 모둠에 점수를 더 많이 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약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어른이고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12살, 13살짜리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배우는 것이죠. 내가 현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선생님이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이거를 오메 이거 왜 이래? 달리기를 근데 이게 또 그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선생님 옛날 상황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선생님 옛날 상황은 개인 달리기였는데 이건 모둠 달리기잖아. 그럼 내가 빠지면 친구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창피하더라도 뛰긴 뛰었을 것 같긴 해. 왜냐면 내가 안 하면 모든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모둠 전체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창피해도 열심히 할 것이다. 물론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자주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일단은 요즘에 선생님이 막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뭐 의견을 물어보면 이렇게 되게 친구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들 되게 많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자기 의견 얘기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우리 반 친구들 되게 이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얘기도 되게 잘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발표를 하고 그러려면 세상 부끄러운 거야. 이제 자기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 거지. 그래서 약간 적극적인 생활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쵸? 적극적인 생활 태도, 노력, 약간 열정, 실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도 약간 어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근데 돌이켜서 생각하면 어른이 돼서는 되게 스스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거를 기르는 것도 되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적이지 못한 나의 생활 모습. 선생님 얘기했죠. 너무 창피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너무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당장 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씩 노력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너무 되게 뭔가 책에서나 나올 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해요.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관련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1997년생인데 지금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조나선 리라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조나선 리. 조너선 리라고 검색해야 되나? 조너선 리라고 검색하면 나오네요. 지금 세계 청소년 환경 연대 대표이고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환경운동가라고 얘기를 하네요. 재미교포로 한국 이름은 이승민이라고 하는데 환타지 동화 고그린맨을 주목받기 시작해서 환경운동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그를 세계 어린이 환경대사로 임명하기도 했어요. 독도 관련해서 티셔츠를 입고 있죠. 올해는 21살. 와, 대단하다. 여기 보면 가운데 한번 보세요. 평범한 어린이였던 그는 10살이던 2007년 다큐멘터리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는 장면을 본 후 환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대단하지, 그치? 어허. 환경운동가로서 처음 한 활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그린 동화 고그린맨 이라는 동화를 연재한 건데 2달 만에 방문자 수 10만 명. 이 친구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이 그쵸. 여기 나온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 관련 자료를 했는데 아이고 다시 자, 환경운동가 조너선 리에 대해서 들어보았나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승민이란 이름도 있는데 10살이란 나이 아까 있었죠. 아마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벌목꾼들이 아마존 숲을 훼손하는 장면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렸어. 만화가 Go Green Man 이게 Go Green Man이야. 그러니까 뭐 약간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결하는 토론장에 서기도 하고 유명 인사를 만나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어린 나이에 그죠. 우리나라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자신과 같은 어린이를 위한 환경단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계 청소년 환경 연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예화를 들어준 이유는 어리다고 해서 다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림 자체가 되게 뭐 이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뛰어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주적인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4차 시에 대해서 4차 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